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7일, 벌써 27일이에요.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이고요. 이번 연도에는 이제 2월이 29일까지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틀 후면은 항상 제가 이제 월 말마다 이 아쉬운 이야기를 하는데 아쉽습니다. 2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다니요. 예, 그래도 이제 다음 달 3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좀 살랑살랑 마음을 흔들게 하고, 시작만 안 흔들리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벚꽃 핀다고 하고 막 이러면은 또 훌쩍 4월이 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개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지금 계속 광고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방송에서도 아마 이 마감 브리핑 끝나면 광고가 나갈 겁니다. 이제 우리 박종훈 팀장, 이제 밤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함께 이제 항상 미국 시장 그 전날 있었던 이슈 쭉 잘 정리해주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아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으로 가지고 와서 마감하자마자 그 밤사이 있었던 일을 우리 박 팀장이 잘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또 발빠르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또 지금 칼을 갈면서 열심히 개편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시죠? 예, 다음 주 3월 4일부터 시작되는 3프로TV의 전면 개편을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는 조금 숨고랐는데 코인이 많이 올랐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가져야 하는 길은 다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코인 시장에는 발을 담그지 않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심층 인터뷰는 메르스증권 오늘 권동우 부장과 또 함께합니다. 어떠한 재미난 주제로 또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월가의 소식 그린어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3대 지수가 장 중반에, 그러니까 나스닥이 제가 시장을 본 게 한 4시 조금 이후부터니까 그때까지는 초록불이었는데 결국에는 아쉽게도 좀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보합권에 마감이 됐다 정도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제목에 보합, 이거는 떨어진 건 아니다, 그냥 조금 쉰 거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어가지고 S&P 500이 조금 더 많이 빠졌어요. 0.38%, 보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더 밀렸던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다우지수는 0.16% 장중에 약세권으로 돌아서더니 보합권, 약보합권에서 다시금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장중에 계속 상승 흐름 보이다가 막판에 조금 매물이 추리가 되면서 0.13% 소폭 하락했고요. 반면 러셀 2000 지수는 0.6% 상승 마감을 했고, 국제유가가 다시금 조금 올랐습니다. 그 전에 이제 주말에 좀 하락했는데 다시금 배럴당 77달러 선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장중에 55,000달러 돌파했다라는 소식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54,610달러 수준에서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다시금 또 1% 가까이 올라오면서 4.3에 육박한 4.29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시장은 지난주 이제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은 관망하고 있는 심리가 좀 강하죠. 그것을 무엇을 기다리는가? 바로 29일에 예정돼 있는 PC 가격 지수. 이 CPI가 생각보다 좀 끈적했고, 우리가 연준이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 물가 지표가 사실 또 PC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전월 기준과 전년 대비 기준을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0.2% 전월비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이번 달에는 전월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조금 더 강한 물가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거고요. 반면 전년 대비로는 그 직전 달에는 2.9% 상승보다는 조금 둔화돼서 2.8%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전달 대비 0.4%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로도 2.8% 잘못 말씀드렸어요.
근원 PC를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 그냥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2.4%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원 PC는 2.8%고요.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근원이던 그냥 일반이던 PC 같은 경우에는 앞자리가 확실히 전년 대비해서는 2로 바뀌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또 연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지, 우리는 2%대가 아니고 2%다라고 할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내일 발표되는 요 PC 개인 소비 지출 관련한 가격 지수의 동향을 잘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내일이 아니고 29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AI 열풍은 불고는 있어요. 어제는 엔비디아가 아니라 어제는 ARM, 홀딩스 쪽으로 좀 그 불이 옮겨붙는 모습 보이면서 그쪽 시장은 계속해서 온기가 불고 있고요. 다행히도 테슬라의 주가가 좀 올랐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인데 맵을 다 함께 보도록 할까요? 막판에 조금 빠져서 아쉽긴 합니다. 구글의 주가가 더 빠졌네요. 제가 봤을 때도 이 구글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했는데 구글이 4.5%나 빠졌어요. 구글 이번에 생성형 AI 관련해서 제미나이에서 드디어 이제 이미징 생성하는 거 그거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한다라고 전달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오히려 좀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구글이 오히려 좀 부진한 모습이 기록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35%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맵의 위치가 여러분 조금 달라졌죠? 예, 지금 애플이 위로 올라갔고 엔비디아가 좌측 옆으로 왔습니다. 좀 이제 시선을 좌측으로 조금 더 돌려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줄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0.7%, 애플이 0.74% 좀 빠졌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밤부터 다우 30에 편입이 됐습니다. 월그린스를 대신해서 편입이 된 상황 속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관련한 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시각도 있긴 한데 아쉽게도 주가는 약보합권 마감이 됐고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또 다른 반도체주도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올랐고요. 암홀딩스가 장중에 9% 올랐는데 마감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암홀딩스 마감 기준으로는 9.64% 오른 146달러 마감이 됐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 브로드컴 어제 이제 제2의 엔비디아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0.98% 역시나 상승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이었고요. 퀄컴도 1.37%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섹터도 좋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세일스포스 주가가 2% 넘게 올랐고 인투이티 0.6% 그리고 서비스나우의 주가도 1%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반면 지금 다른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도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어제까지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더니 실적 발표한 이후에 사실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서의 성과도 좋았지만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대 그것도 10% 이상의 상승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버핏 그리고 버크셔 쪽에서는 우리 보험 관련한 사업 잘하고 있다. 여기를 좀 집중해라. 이런 이야기도 했죠. 장중에는 2% 넘게도 상승했는데 마감 기준으로는 이제 그동안 올랐던 탓인지 주가가 1.94% 하락한 409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테슬라,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테슬라가 그 로봇 움직이는 거 영상을 또 공개를 했다고 하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가장 테슬라의 우호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돈나무 업리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이 좀 일제히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니콜라만 빼고는 모두 괜찮았는데요. 테슬라의 주가는 3.87% 강세 보이면서 200달러를 목전에 다시금 두고 있습니다. 199달러 선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또 최근에 필수 소비재 쪽에 있어서의 주가 움직임 다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마트의 주가 1.85% 밤사이에도 조금 더 고점을 높였고요. 코스트코의 주가도 1%대 올랐는데 반면 타겟 그리고 달러 제너럴 등의 종목들은 1% 안팎에 쉬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개별적인 종목들 좀 보자면 종목 가운데 도미노 피자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을 웃도는 순이익 발표하면서 주가는 장중에 7% 넘게도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 민간 무인 우주선 오디세우스가 달 표면에 착륙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전에는 이 뉴스와 함께 주가가 올랐는데요. 밤사이에는 20% 넘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당초에는 수직으로 서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착륙을 했는데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했는데 봤더니 달 표면의 측면으로 착륙해서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서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요 발표하면서 주가가 실망감에 두 자릿수대 하락을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뉴욕 시장 분위기는 사실 이슈가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 가운데 가장 주요한 물가 지표인 PC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에 방향성을 어디로 봐야 할지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TV 라이브 다음 주 3월 4일 월요일부터 확 바뀝니다. 확 바뀌어서 저희는 6시부터 7시 15분까지 시간은 조금 더 30분 빨리 그리고 15분 더 많이 여러분께 좋은 이야기 전달 드리기 위해서 개편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많이 또 응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메리츠증권 권동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께서 그동안 제목을 워낙에 좀 재밌게 지어주셨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너무 기대했나요? 오늘 되게 평범한 평타를 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셨네요. 사실은 뭐 오늘 제목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가 한 2번, 3번 연속으로 좀 AI만 계속 올라가니까 네. 제가 이건 제가 이제 그 고객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 특히 돈을 더 투자하고 싶은데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투자를 네. 못 하겠다. 도대체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냐. 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조금 꺾이면 돈을 더 넣고 싶은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좀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보다가 좀 그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만한 좀 컨텐츠가 좀 될 것 같아 가지고 오늘도 이런 제목으로 AI만 올라가는 분위기는 언제쯤 바뀔까라는 제목으로 좀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네. AI만 올라가는 분위기가 바뀔 거라는 전제가 깔린 건가요?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건요. 네. 시장을 잘 보면은 AI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우리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종목들 주가 보면은 그렇죠. 좋잖아요. 네네. 네. 당연히 그런데 관심이 없으셔서 그렇지. 아니에요. 저 당연히 우리 보고 시청자분들이 있고.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요. 네네. 투자에 그러시구나. 있어서 관심이 네네. 없으시니까 그렇지. 맞습니다. 자, 일단은 결론은 여러분 쉽게 바뀌지는 않는 그런 대세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바뀌지 않아도 그 안에서 뭔가 또 이제 순환이 도니까 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AI가 대세인 이 분위기가 완전하게 달라진다면 네. 어떤 상황이 연출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네. 첫 번째는 아무래도 AI 모멘텀을 진정시킬 정도의 조정이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3% 5%그 정도 조정이 아니라 이게 이제 꺾였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 정도의 조정이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2000년 IT 버블과 굉장히 많이 그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왜 꺾였는지를 좀 스터디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꺾였냐면 다행히 여의도에서 IT 버블과 관련돼 가지고 스터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한투자증권에 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언제 꺾이냐면 이게 12개월 forward EPS예요. EPS가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시장 예상보다 계속 하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IT 섹터의 12개월 forward EPS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도 꺾이는데 시장 예상치보다도 하회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는 성장이 지금 다 했나? 라는 그런 이제 시그널을 이제 시장에서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좀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특히나 이제 주도주 실적이 꺾이기 시작할 때부터 증시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러면 지금과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은 AI가 지금 실적이 지금 꺾이는 구간인가?라고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엔비디아에서 실적 발표할 때 젠슨 왕이 나와가지고 요번에 우리 2024년, 2025년 쭉 계속 성장할 것이다. 2025년 이후에도 성장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국에 지금 EPS든 매출이든 성장률 자체는 네. 지금 꺾일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이 AI 모멘텀이 쉽게 지금 사그러들 분위기는 아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엔비디아는 뭐 지난주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IB에서 그 목표가를 다 올렸어요. 그래서 거의 $1,000 가까이 지금 올린, $1,000까지 지금 올린 지금 상황이고, 1,300인가도 봤던 건데 C라는 곳에서 무슨 네, 뭐, 1,300, 그러니까 좀 작은 곳이긴 네네, 하지만. 맞아요. 이제 글로벌 이제 메인 이제 네. IB들이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리서치 이제 뭐 개별적인 이제 네, 곳들이 네, 네. 있는데 대충 한 $800에서 한 $1,400 음.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온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현재 지금 한 $700에서 $800 정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 EPS랑 지금 PER이 한 30배 초반 정도 되는데 그 계산을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할 때마다 한 20% 정도, 15%에서 20% 정도 예상보다 상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EPS 기준으로 한 20% 정도 상회를 하고 PER도 지금 30배에서 한 40배 정도로 만약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 목표가가 $1,000가 바로 넘어갑니다. 가볍게. 네, 가볍게 넘어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서 조금만 더 불이 붙는다면 네. 이제 더 $1,000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 예측하고 있는 이 가격들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데 지금 손이 잘 안 뻗어지는 거는 그렇죠. 네, 네, 손은 사실이에요. 네, 지금 잘 안 나가긴 용기 있는 하죠. 자가 수익을 얻는다. 예, 미인을 얻는다가 아니라 수익을 얻는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이렇게 가격에 대한 목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부정적인 그런 환경도 그러니까 요소도 없지는 않으니까 그거를 한번 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현재 분위기가 또 달라지려면 시장이 완전 깨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성장주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금리 이야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금리 수준이 확 달라질 그런 분위기 뭐 있을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없어요. 금리가 계속 그 금리 인하 시기도 그렇고 횟수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시기도 미뤄지고 약간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AI 위주로만 가는 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기준금리를 내리거나 아니면 기준금리가 내릴 기대가 커져가지고 국채금리가 이제 빠르게 이제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95년도에 이제 금리 인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 거의 매번 나와가지고 이제 90년대 골디락스랑 지금 현재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때도 94년에서 95년까지 금리를 이제 빠르게 올린 다음에 95년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고 실제로 금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95년 상반기랑 하반기랑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우선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하반기에는 실제로 금리가 인하가 됐고 누가 올랐냐면 중형주랑 소형주가 올랐어요. 그렇죠. 그 그래서 대형주가 쉬었습니다. 작년 한때 잠깐 네. 러셀 2000이 막 달렸던 맞아요, 때가 맞아요. 있었잖아요. 네, 네, 네. 그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95년도 때도 그랬고, 2000년 그 작년 그 2023년 그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그때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는데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하거나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러면 AI만 가다가 이제는 지금까지 고금리의 피해를 봤던 그런 종목들이 네. 상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AI가 지금 빠지나?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쉬어가는 동안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시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뭐 AI 뭐 투자 못 해가지고 약간 안달? 사고 싶은데 언제 아쉬움. 빠져? 아쉬움. 죄송합니다. 네. 네, 아쉬움이라는 표현이 좀 더 다시 좋겠네요. 안 달랐어요. 예, 빠졌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야 하는데 안 달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쩌면 이때가 조금 기회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리면 산다. 내리면 살 수 있다. 내리면 사도 된다. 내리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그렇죠. 우리 또 좀 이제 그 회사 내부적인 그 사정이 네. 있기 때문에 권동우 부장님은 말씀 못하지만 다들 기다리실 건데 그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않는다라는 그 증시 격언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 이번 주에 PC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얘기 잠깐 해주실 수 있으세요? PC가 지금 뭐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2.4 뭐 이렇게 네. 뭐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일하는 숫자 보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네, 좋기는 한데 뭐 PC도 보기는 하지만 네. 그 연준에서 이제 헤드라인 CPI도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PC 본다고 그렇게 이게 당연히 이제 PC를 본다라고 하는데 뭐 이제 물가 지표가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쵸, 그걸 그쵸. 이제 전부 다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밤에 이제 라이브로 계속 보고
뭐 그 경제 지표도 계속 보면서 시장 움직임을 보는데 제가 오랜만에 CPI를 제외한 물가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를 이번 달에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PPI가 거의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이게 보통은 CPI가 그러니까 2022년에는 무슨 경제 지표가 나와도 다 영향을 미쳤고 2023년에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CPI만 봤거든요. 근데 PPI나 PC는 사실 나와도 시장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기했던 게 네. PC를 본다라고 그 기준을 PC로 해놨는데 시장은 CPI만 보는 것도 웃기고 네. PP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CPI 선행적인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후행인가요? 네네. 그게 올라야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가 올라야 PPI가 오르나요? 네네. 죄송합니다. 선행이 맞아요. 네네. 선행이죠. 네네. 제가 오랜만에 맞았네요. 네. 예, PPI가 어쨌든 선행적인 지표인데 이거를 그다지 시장에서는 신경 안 썼는데 이번에는 영향을 미친 이유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우려를 하고 있는 게 혹시 CPI 물가 다시 오르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2월 달에 발표된 1월 달 물가가 살짝 그렇죠. 고개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CPI도 고개를 들었는데 PPI도 고개를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PC까지 고개를 들어버리면 이제는 3월 달에 발표하는 CPI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2달 연속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증시가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좀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PC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목요일 PC까지 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 오랜만에 PC가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경기가 네.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상황 속에서 물가는 당연히 뭐 올라갈 포인트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물가는 더 내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안 맞아요, 밸런스가. 경기가 좋으면 물가가 네.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비율도 있을 텐데 네. 경기는 계속 튼튼한데 물가가 내려가길 바라는 거는 너무 이게 이해상충 그렇죠. 안 맞지 않아요? 네,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가 이제 좀 높아진다는 뭐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네. 그 말인즉슨 결국 물가가 지금 떨어지는 데 있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립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가야 올라갈 된다.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뭐 어쨌든 연준 위원들은 우리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엔 저는 헤드라인 CPI 기준으로 2%대를 한 2달 연속 이상은 좀 봐야 기준금리 인하를 좀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의 분위기가 바뀌려면 과연 어떤 상황이 연출이 돼야 하는지를 점검하면서 그런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을 저희가 가늠을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4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인하의 폭은 어떻게 보세요? 인하할 폭은 뭐 25pp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기는 한데 파월이 한 3주 전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약간 위급한 상황이 오면 50pp 이상도 내릴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 내릴 수 있는데 어쨌든 기본 스텝은 이제 25pp씩 이제 내린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그 기준금리 인하 폭을 원래 5회에서 지금 4회로 지금 줄였고 기준금리 시기도 5월에서 지금 6월로 지금 약간 넘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연준 위원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전부 다 느긋한 거예요. 지금 급하게 지금 내려도 내릴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결국 취합하고 이제 분석하다 보니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늦춰지겠구나라는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아마 어쨌든 물가가 여기서 한 번 더 반등을 하게 되면 특히나 3월 달에 나오는 CPI나 뭐 PPI, PC 전부 다 한 번 반등을 하게 되면 그거는 저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과연 AI 종목들이 무너질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좀 주목하고 있는 투자의 구루가 있습니다. 구루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GURU 라고 해가지고 예. 그렇죠. 우리 뭐 구루마 뭐 구루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투자의 구루인데 그 스탠리 드러큰밀러라는 분이고 그 조지 소로스랑 같이 일을 했던 분이세요. 조지 소로스가 어쨌든 좀 잘 나갈 때 파운드가 네. 공격하고 할 때 실무자였던 분이고 30년 동안 손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의 롤 모델입니다.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다고요? 네, 한 해도 손실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중간중간에 뭐 터지고 막 난리였는데도요? 네. 그래도 전부 다 플러스고 연평균 한 20-3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분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뜯어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아무래도 좀 한 45일 정도 이제 시차가 좀 있기는 한데
지지난주에 이제 공개된 건데 제가 뭐 좀 지난 데이터지만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네. 투자 구루인 드러큰 밀러조차도 네. AI 쪽에 지금 사실상 집중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엔비디아를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왜 팔았지라고 했더니 엔비디아 콜옵션을 더 샀습니다. 옵션으로 세게 먹겠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잖아요. 콜옵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콜 프리미엄, 그러니까 원래 현금을 이만큼 주고 네. 주식을 사야 되는데 콜 프리미엄을 요만큼을 주고 네. 사실상 주식을 더 산 거나 마찬가지인 효과를 얻은 거죠. 아. 그러면 나머지 현금이 남잖아요. 네. 그럼 그 현금 갖고 도대체 뭐 했을까 보니까 아니 이거 뭐야, 시게이트, 이거 하드 디스크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아리스타 네트워크, 시스코 하는 그 네트워크 장비 네, 만드는 네. 회사예요. 이거 전부 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 IT 부품들인데 이쪽에 지금 비중을 확 늘린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엔비디아를 팔고 엔비디아 콜옵션을 산 다음에 남은 현금으로 이쪽을 이제 투자를 한 거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구나. 제가 이분을 왜 갖고 왔냐면 네. 이분은 메가 트렌드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메가 트렌드를 다 잡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항상. 이분은 뭐 이렇게 투자의 성향 약간 이제 워런 버핏처럼 네. 뭐 경제적 해자에 투자한다거나 뭐 장기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장에 딱 트렌드에 맞게 완전 발빠르게 맞아요. 네네, 포트폴리오를 맞습니다. 짜시는 분이군요. 네네. 어쩌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네네. 이분의 포트폴리오의 움직임을 오.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위 7개 종목을 한번 뜯어봤더니 네. 거의 한 AI 쪽에 거의 40% 가까이 지금 투자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이 투자가 돼 있기 때문에 이분 역시도 AI 데이터 센터에 완전 지금 집중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이번 1분기에 뭐 큰 아마 포트폴리오의 변경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공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네. 좀 역산해가지고 좀 약간 추론을 해보면 네, 네. 아직까지는 그 큰 포트폴리오에 큰 변화는 없구나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국 AI가 조금 더 간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조금 더의 기간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투자의 귀재인 드라콘 밀러의 포트폴리오에도 현재 AI 관련한 종목들이 대거 절반 가까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건데 저는 저 포트폴리오 안에서 익숙한 종목이 있어요. 쿠팡. 쿠팡. 쿠팡을 11% 넣어가지고 있어요. 쿠팡은 좀 물렸어요. 네. 자, 드렁큰 밀러도 물릴 수 있다. 그것도 우리나라 기업은 아니라 사실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쿠팡에 물렸다. 네, 쿠팡에 물리고 네. 지난 분기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췄습니다. 물타기도 하시는군요. 네네. 물타기도 해야죠. 절대 빠져나가야 남의 되니까. 손실을 보고 네. 이분의 투자 전략 알겠습니다. 저랑 좀 비슷하네요. 저도 네. 수익 날 때까지 안 팝니다. 오, 그렇게 대단하시네요. 되면은 네. 절대 이제 손실이 안 나지. 그렇죠. 그런 또 네. 투자의 종목마다 좀 성향이 다르기는 해요. 좀 네. 있었군요. 여러분 좀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뭔가 친근하죠. 갑자기 쿠팡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리고 일라일리를 7%나. 네. 일라일리. 일라일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라일리는 뭐 어쨌든 작년부터 계속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 특히 이제 노보노디스크랑 좀 다른 게 노보노디스크는 당뇨랑 비만의 피어 플레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의 매출 비중이 한 90% 정도 되는데 일라일리가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나머지 30-40%는 딴 것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요번에 이제 치매 치료제가 이제 곧 나올 건데 도난의 맙이라는 그런 치매 치료제가 나오는데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치매를 치료한다기보다는 치매를 어쨌든 치매 증상을 많이 완화시켜주는 그런 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대부분 블록버스터예요. 다 증상의 완화지 네. 치료제는 아직 없어서. 네, 이거는 뭐 그 먹는 비만약 비싸다고 하는데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싸고 평생 먹어야 돼요. 치매. 네, 관련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로 많은 기대가 지금 있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최근에 그런 ETF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비만 치료제라고 아, 하면서 네네. 탑티어 두 기업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를 포함한 그런 ETF가 각 자산운용사에서 꽤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물론 지금 관련한 산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시작인 거잖아요. 그쵸. 그동안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러면 앞으로 어떤 숫자가 더 찍혀 이게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사실 그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엔비디아의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의 증가율이 정말 확 올라갔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도 사실 그 숫자를 보기에는 어렵잖아요. 네, 그 영업이익과 매출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전분기나, 그러니까요. 성장률은 조금 둔화가 될 수는 떨어지죠.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처럼 네. 뭐야 왜 이렇게 줄었어 하면서 실망을 할 수 있을 분위기가 이제 뭐 네.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1, 2년 안에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거는 뭐 일랄리나 노브노디스크도 마찬가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아,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 우선은 밸류에이션이 좀 비쌉니다. 기대감이 많이 돼 반영돼 있어서 있어요. 반영돼 가지고 비싼데 이 두 회사에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음. 수요 사실 엔비디아랑 마찬가지인데 수요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쵸. 공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주가가 한 번씩 훅훅 반응을 하냐면 음. 공장 짓는다. 그러니까 생산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지금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팔면 당연히 그 매출도 올라가고 마진율도 높아지고 이익도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저는 이거는 어쨌든 10년짜리 메가 트렌드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해가지고 쭉 이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특히나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공장 증설이나 생산 어쨌든 캐파 확대를 얼마나 언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상에 7개 종목에 대한 비중이 62%를 담고 있는 투자의 그룹 드러큰밀러의 포트폴리오를 또 내용을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차트를 하나 준비해 주셨는데 95년도부터 2000년까지의 지수를 비교한 이때를 왜 보는 거죠? 제가 어쨌든 앞에 AI만 올라가는 장세가 언제 꺾일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런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기는 하지만 투자의 구루는 이제 AI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꽤 오랫동안 지금 들고 간다고 이미 언급을 한 거예요. 엔비디아를 지금 최소한 1, 2년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드러큰밀러가 예전에 어떤 시장을 지금 보고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나 생각을 했을 때 저는 IT 버블 때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T 버블 때를 비교를 하면서 지금도 그때랑 비슷하게 너무 소수 종목만 올라간다라고 되게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그때는 소수 종목에 더 집중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제가 요거를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항상 그 과거에 중요했던 사건은 좀 공부를 미리 해 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전과 비슷한 상황이 딱 펼쳐졌을 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스터디를 해놔야 되는데 이때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종목 비교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거 두 개 지수입니다. 뭐예요? 위에 있는 게 나스닥이고 밑에 있는 거 S&P예요. 근데 제가 95년부터 한 거는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주가 상승이 시작이 돼가지고 2000년도까지 거의 한 6년 동안 오른 건데 S&P랑 나스닥이랑 사실 비슷하게 갔어요. 사실 비슷하게 간 건 아니고 나스닥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결국 꼭대기에 얼마나 차이가 났냐면 300% 차이가 났어요. 종목이 아니에요. 지수가 300%가 차이가 난 거예요. 어마어마했던 거죠. 이게 그럼 6년 동안 이렇게 차이가 났고 지금 보면은 네. 후반에 한 2년이 가장 많은 갭이 있는데 이때 뭐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슈가? 네, 무슨 이슈가 하나 있었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이때 괴리가 확대가 딱 됐는데 미국 내부에 문제가 조금 생기면서 그때 괴리가 확대가 됐습니다. 제가 작년 3월에 지역은행 말씀을 드리면서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그 이슈랑 상관이 있습니다. 이때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이쪽에 집중해갖고 투자했던 LTCM 헤지펀드가 파산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월가가 흔들흔들거렸어요. 근데도 그때 미국이 급하게 금리 인하를 좀 단기적으로 파바박 했습니다. 한국이 IMF가 와도 뭐 네. 별 그런 것도 없었고 뭐 태국이 뭐 고정금리에서 저기 고정환율에서 변동환율로 바뀌면서 막 무너질 때도 별로 그렇게 크게 금리 안 내렸거든요. 근데 본인 나라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금리를 파바박 내리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스터디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진짜 2022년 10월부터 사실상 상승장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요 나스닥과 S&P의 괴리가 네. 1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네, 네. 앞에서 제가 아까 300% 났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주도주 쏠림이 많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이 주도주 쏠림 현상이 야 이건 말도 안 돼 미쳤어 이건 안 돼 뭐 이런 정도가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근데 IT 버블 때는 그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IT 버블 때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혹시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언제 지금이 트리거다 지금이 포인트다라고 언제 판단을 하느냐
미국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미국이 급하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거 2000년 IT 버블 냄새가 나는데 라고 투자자들이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주도주 뭐 엔비디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종목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아마 AI에서 나오기는 할 거예요. 그런 종목에 그때야말로 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승부를 좀 걸어야 되는 좀 상황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 두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셨네요. 또 2022년 10월 말부터의 두 지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이제 지금도 QQQ가 아니고 나스닥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 갭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차이는 좀 나긴 하는데. 네, 뭐 14%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예전에는 300% 정도 차이가 나고 끝났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하면서 LTCM 파산하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까지 차이는 많이 안 났습니다. 네. 물론 여기 지금 500%와 200%가 괴리가 차이가 커가지고 여기가 지금 별거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기도 좀 차이가 좀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나스닥이 이제 더 높기는 했는데 네. 어쨌든 어떤 트리거로 인해 가지고 그 주가 이제 괴리가 이제 확 이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IT 버블과 이제 비슷하다 이제 말씀은 하시지만 네. 사실상 저는 뭐 한 그때와 비슷한 정도가 뭐 한 초기 중기 정도 그때 정도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때와 이제 비교해 보면 지금 상황이 네. 그리고 어떤 트리거가 저희가 좀 발견할 필요가 있고 그건 아마 급하게 미국에 문제가 생겨서 뭐 상업용 부동산이든 뭐든 급하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그때 당시의 주도주를 잘 보고 있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충격이 있으면 증시는 단기적으로 다 같이 네, 출렁하겠죠. 맞습니다. 네, 출렁 그러나 한번 합니다. 그 출렁할 때 우리가 잡아야 할 끈은 네. 그때 당시의 주도주. 네. 지금은 AI. 그 아마 종목을. 네, 아마 그때에도 AI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나게 과거와 비교하면서 현재 구간에서 과연 AI 주도주의 이 판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바뀌려면은 과연 어떤 것들이 좀 무너져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림을 쭉 그려봤습니다. 오늘 심층 인터뷰 시간 메리츠증권 권동원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